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일 대선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인 경상남도 지사배가 펼쳐집니다. 제가 매주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 댓글도 좀 안 좋게 달리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 방송을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월요일 날 분석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게이트가 나오기 전이라 전반적인 경주마들의 전력이라든가 그런 상태 이런 것들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적중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안 좋은 반응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로. 그래서 이럴 거면은 오히려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배팅을 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방송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배입니다. 2000m 경주이고 거리가 길죠. 그리고 17두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오픈 경주이다 보니까는 16두까지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는 잘리는데, 잘리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그 등록 순서입니다. 해당 대상 경주 전년도 우승만은 두 번째고, 그 다음 이 마주 복색 등록 소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7월부터 마주 복색을 가지고 있는 마필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주분들이 거의 다 마주 복색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도 모두 마주 복색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 등록을 한 마필들 중에서. 그 다음 경마장별 출전 신청까지의 누적 승점인데, 이 누적 승점은 시리즈, 그러니까 스테이어든 퀸즈 투어든 시리즈 승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등부터 3등인 말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 다음 최근 6회 경주의 순위상금 수득액이 많은 마필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레이팅이 높은 말, 그 다음 최근 3회 경주의 순위상금,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마필, 그러니까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은 바로 이 조은이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6회 수득 상금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조은이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마방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거는 퀸즈 투어 시리즈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중에서 퀸즈 투어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퀸즈 투어 치르면서 가장 좋은 앞말로 선택된 최우수 말로 선택이 되면 1억 원을 주고, 1억 중에 마주가 80%, 조교사가 20%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조교사 입장에서도 상금 외에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지금 현재 이 가장 그 승점이 높은 마필은 나운퍼스트입니다. 800점이고, 두 번째가 위심이고, 그 세 번째가 캄스트롱입니다. 600점, 400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승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G3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승하면 400점을 줍니다. 2등을 하면 250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시미 같은 경우는 2등만 해도 올해 2022년도 최우수 앞말로 선정이 됩니다. 2등만 해도 250점을 받으니까 850점이 되기 때문에 나온 퍼스트를 이길 수가 있죠. 반면에 캄스트롱은 우승을 하더라도 400점을 받습니다. 400점을 받으면은 나온 퍼스트와 동률이 됩니다. 이 동률이 되었을 때는 그랑프리 개최일까지 레이팅이 높은 말이 1등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나온 퍼스트가 1등으로 갈 확률이 있죠. 레이팅 역시 동률일 경우에는 모두 최우수마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캄스트롱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더라도 최우승마로 선정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나온 퍼스트가 레이팅이 128입니다. 그래서 캄스트롱이 우승을 하더라도 뭐 많이 받아봤자 100 정도겠죠. 그렇다면 다음 달 그랑프리 전까지 나온 퍼스트가 레이팅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캄스트롱은 뭐 최우수 안말로 선정되기는 힘들고, 반면에 위시미는 2등만 하더라도 나온 퍼스트를 제끼고 최우수 안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온 퍼스트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주 출전은 안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나운드 스퍼트라든가 캄스트롱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하고 위시미가 만약에 3등을 한다면은 나온 퍼스트가 원래 최우수 안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안 뛰고도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방에서 모두 강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운드 스퍼트도 강공일 거고, 위시미도 강공일 거고, 캄스트롱도 강공일 거고, 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어쨌든 조은이가가 현재 6회 수득 상금이 가장 적기 때문에 아마 잘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레이팅이 높은 순서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서울 마필입니다. 1군 마필이 3두가 있습니다. 위시미, 라운드 스퍼트, 캄스트롱이 1군이고, 그리고 천지여걸, 조은이가, 퀸즈투어, 플랫베이브, 골든파워, 플로리다 파워가 2군입니다.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다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피아, 어디가나, 버닝파티, 최강블랙, 그린다르크, 아침함성이 3군이고, 은성 위너는 4군입니다. 이렇게 군별 차이도 좀 있습니다. 위시미 같은 경우는 문세인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훈련을 담당했는데 갑작스럽게 못하게 됐습니다. 기승전질 먹었죠. 지난주에 기승전질 먹었는데 기승전질 연기를 안 시켰습니다. 연기를 안 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그랑프리 때문에 연기를 안 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마방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급히 부랴부랴 이 안토니오 기수를 기승을 시킵니다. 물론 문세인 기수가 탔을 때보다는 조금은 안정성 자체는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토니오 기수가 위시미를 처음 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번의 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필 파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마방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난 일요일까지 훈련을 하던 기수가 막상 안 탄다고 하니까는 좀 변수가 발생을 했죠. 그래도 가장 나은 기수가 섭외된 것 같습니다. 혈통은 액톤파크입니다. 액톤파크는 국내에서 전형적인 장거리 경주마들을 다수 생산한 장거리 혈통의 시수말이죠. 혈통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2000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리 전적이 없는데, 근데 이 마필을 기승을 했던, 훈련을 담당했던 문세인 기수라든가 임기영 기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마필은 장거리마다, 그러니까 직선에서 뛰고 난 다음 건너 직선으로 돌아갔을 때의 호흡이 더 좋아지고 한 발 더 쓴다. 전형적인 장거리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리가 첫 도전이긴 하지만 워낙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직전 경주 제주 특별 도지사배, 물론 여기에도 나운 퍼스트가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1400m 우승을 했습니다. 2차가 라운드 스퍼트가 했고, 어쨌든 최근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이 나온 이후에 경주마 생활이 퇴역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그게 어느 정도 완치는 안 되죠. 완치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케어가 되면서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큰 마필이고 큰 주폭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도 장거리 혈통이고,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라운드 스포트입니다. 머스킨맨의 토미켄 스프링의 자마이고, 라운드 스포트도 우승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 상금이지만은 나온 퍼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이지만은 그 해년도 최우수 안말이라는 그 타이틀, 그것 명예, 그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형제마가 라운터포맨인데 코리안 더비 2착을 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이 3세는 53.5를 답니다. 그리고 4세는 55를 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중의 이점이 있습니다. 53.5라는 부중의 이점이 크게 작용을 할 거고, 최범행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혈통적으로도 뭐 라운터포맨이 더비 2착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장거리까지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원래 3세 최강마로 평가가 되었죠. 그렇지만 트리플 티아라 안말 상관경주에서 다 고배를 마셨죠. 루나 스테이크스 3착, 코리안 오크스 2착, 경기도 지사배 2착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모래 맞는 거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맞고 따라갔을 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음 자체가 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에서 위심에 이어서 2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래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적응력 자체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주인 나운퍼스트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강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위심이든 라운드 스퍼트든 캄스트롱이든 세 마필 모두가 마방에서는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다들 좀 우리말이 우승이하고 으쌰으쌰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세 마필 중에서 상태가 나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스포트 같은 경우는 또 전개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위심이라든가 캄스트롱이 앞선을 공략하는 마필들인데, 그렇다면 위심이 캄스트롱 바로 뒤에서 편안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즉 전개상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이 라운드 스포트에게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마필은 캄스트롱입니다. 역시 3세의 마필이고 53.5kg의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부마는 바이언이고 모마는 디바제 시스터인데, 국내에서는 이 S를 제외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디바제 시스터인데, 바이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국내 최강마인 라운더 파이터의 부마입니다. 라운더 파이터 뭐 직전에 2000m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뭐 거리적인 혈통적으로 솔직히 2000m에 적화된 거리 적성은 아닙니다. 디바제 시스터 자마들이 거의 뭐 좀 단거리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디바제 시스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2000m까지는 어느 정도 적응 가능한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 장거리에 특화된 마필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캄스트롱 같은 경우는 1800m까지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강점이죠. 장거리도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직전 1200m에서 5착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 경주는 일반 경주였습니다. 일반 경주 1200m였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경주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주 감각 유지를 위해서 좀 출전의 의미를 둔 경주이고, 막 그 경주에서 어떻게든 막 성적을 내겠다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경주인 이 경상남도 지사배를 염두에 두고, 타겟는 염두에 두고 경주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출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1200m 5착은 의미가 없는 경주였고, KNM배에서 뭐 선행을 가서 그대로 위심이를 제끼면서 우승을 했는데, 안마림에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경주들을 보면은 거의 전부 다가 앞선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상에 좀 불리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을 공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경주력의 기복을 보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앞선만 장악한다면 워낙 근성 자체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우승까지 도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심이라든가 라운드 스퍼트, 캄스트롱 이 세 마필의 인기도를 나눠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 마필 모두 현재의 상태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나중에 뭐 출마 투표가 끝나서 저거를 게이트가 나와봐야 아마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 마필 모두 충분히 자력으로 우승 도전 가능한 마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들에 비해서 조금은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 마필의 또 1군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1군 말하는 점이.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천지여걸입니다. 사이먼 퓨어의 프리티 잉글한 자마이고,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최근 꾸준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의 4착, 일간 스포츠배 3착, 이 일간 스포츠배는
암말이 아니라 국산마 한정 대상 경주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배는 암말 한정 경주이고, 어쨌든 이렇게 4착, 3착, 4착을 하면서 꾸준히 착순권에 들이밀고 있는 마필이고, 동아일보 배에서는 라운퍼스트, 클리어건, 플로리다 파워한테 졌습니다. 근데 이건 플로리다 파워는 워낙 전기가 잘 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탄력적인 걸음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몰락을 하거나 선두권이 흔들리거나 선두권에 힘을 쓰면은 더욱더 유리한 마필이고, 자력으로 추입으로 우승할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탄력은 없지만, 하지만 착순 정도는 가능하고, 만약에 선두권이 몰락을 한다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은 천지여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조은이가입니다. 티오지안. 그러니까 지금 17두가 출전을 하는데, 원래 티오는 서울 8두, 부산 8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마필은 지금 7두가 출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산은 무조건 다 출전 가능하고, 서울에서 한 마필이 잘리는 겁니다. 9두가 출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 조은이가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아직까지 부산에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투표 결과 보고 만약에 출전을 안 하는 마필이 있으면 이 마필이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투표 결과를 보고 다시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기수는 방춘식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늦게 내려간다는 점, 이런 점들, 그리고 출전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컨디션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방에서는 상태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발 출전할 수 있기만을 좀 기대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퀸즈 투어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2군에서 2000m의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는 11착을 했고, 그리고 작년 안말 상관경주 전부 착순 성적을 거뒀습니다. 즉 작년에 안말 상관경주가 은근 편성이 강했습니다. 능력상 열세이나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점, 선행 취입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 근데 이 마필이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 회복이 관건이고, 최근 걸음을 본다면 걸음 자체는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불안 요소이고, 어쨌든 이 조은이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발 있는 게 2000m에서 2분 13초 3의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은이가 만약에 간다면은 2분 10초 3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기록한 게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솔직히 퀸즈 투어보다는 조은이가에 좀 더 기대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플랫 베이버입니다. 플랫 아웃 자마이고 부하나 베이버인데, 부하나 베이버가 플랫 아웃 같은 경우는 아직 플랫 베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 1600 이상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코너 4개를 처음 뛰는 겁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훈련 걸음은 상당히 좋은데, 플랫 아웃 자마들이 흑전사는 장거리까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모습이지만 장거리의 약점을 보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혈통적으로 장거리 혈통은 아닙니다. 모마인 부하나 베이버도 마일러였고, 그래서 거리 적성이 조금 짧은 점이 변수일 거고, 아무리 지금 현재 훈련 걸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코너 4개를 이제 머리 털라고 처음 뛰어보는데 적응력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 베이버는 좀 약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골든 파워입니다. 3세마라 부종은 53.5 2점이 있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할 수가 있고, 국내 우리나라 유일의 최초의 안말 상관마입니다. 원래 안말 상관을 달성을 했고, 안말 상관 이후에 이제 안말 강자들과의 싸움에서는 밀리는 걸음을 보여주었죠. 제주 도지사배는 8착, KNM배는 4착을 하면서 안말 최강자들한테는 조금 떨어지는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그런 부분도 물론 아무래도 대선 경주 위주로 빠르게 오면서 부하가 좀 걸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늘어난 거리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플리트 익스프레스 자마라서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2000m가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는데, 최근 이 경주 능력을 보면은 완벽하게 베스트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내 안말 상관마인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병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플로리다 파워는 신영철 기수가 기승할 가능성이 높고 동아일보에 3착을 했는데 그때는 전개운이 작용을 한 결과이고 능력상 열세라고 봅니다. 샤키는 7살의 고령이고 능력상 뭐 이마필도 열세고 에코피아 같은 경우는 정도인 기수가 기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걸음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선행 유리형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캄스트롱이라든가 위시미를 좀 괴롭히는 캄스트롱은 아니겠죠. 캄스트롱은 같은 마방에 같은 마주 말이기 때문에 캄스트롱을 괴롭힌다기보다는 좀 위시미를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전력상 열세이고 그리고 위시미가 워낙 주폭이 크기 때문에 초반 400m 이후에는 견제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적어도 견제 가능한 거는 초반 한 200-300m 정도에서 견제가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어디가나입니다. 부마는 스마트 문학이고 모마는 베네피셜 프렌드인데 2000m 2분 10초 9라는 좀 좋은 기록을 작성한 적이 있고 경기도 지사배에 우승한 이후에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0m 경기도 지사배 안말 그 최장거리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최근 예전 탄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컨디션 살아나는 것이 급선무이고 버닝 파티 같은 경우는 보드마이스터의 마코마 자매인데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아마 강력한 선행작전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더라도 앞에 가서 죽자. 그러니까 선두권을 흔드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다른 마필들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최강블랙 같은 경우는 이동진 기수입니다. 장거리 혈통입니다. 퍼지의 올와이즈 자마이고 혈통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한데 직전 공백이긴 했지만 전개를 최상으로 풀고도 걸음이 너무나 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주기 정상이긴 하지만 좀 적응 여기 관건입니다. 회복이 됐는지 그게 관건인데 그래도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린다르크는 뭐 전력상 열세입니다. 그 다음 이 아침함성이랑 은성위너 아침함성 같은 경우는 아침사랑의 자마이고 아침사랑은 이번 경주 두 마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침함성과 은성위너 두 마필 모두 이 아침사랑의 자마들입니다. 뭐 이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침함성은 전력상 열세이고 은성위너 같은 경우는 뭐 1승밖에 못 거뒀는데 골든 파워와 동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파워가 취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을 좀 흔들 필요가 있고 그 선두권을 흔드는 역할을 아마 이 언성위너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 정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마필, 현재 전력상은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인기마 3마리 위시미, 라운드 스포트, 캄스트롱 모두 상태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나중에 게이트 여부에 따라서 뭐 작전을 세울 겁니다. 지금 작전 세우는 거는 의미가 없고 게이트 나오는 거 보고 작전을 세울 거고 어쨌든 이 세 마필이 강력한 우승 도전마이고 선두권이 흔들린다면 천지여걸과 골든파워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전력은 위시미, 라운드 스포트, 캄스트롱 이 세 마필에 앞서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